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트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가 있으면 탄핵이 가능한데요. 현재 안철수,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이렇게 4명의 의원이 탄핵을 찬성 또는 찬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대로 동결될까요? 아니면 더 이탈할까요? 이 와중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2월 하야와 3월 하야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다는데 그건 또 왜 그러는 걸까요? 12월 10일 화요일 김명준 뉴스파이터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계획표 이걸 내놨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F에서 의논한 그 초안을 그리고 당 지도부에 보고한 안을 그거를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제가 보고 드린 것만 말씀드리면 2월 퇴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5월 대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TF에서 따로 즉시 하야는 고려를 안 하신다고 봐도 될까요? 이따가 의총 이후에 다시 한번 제대로 된 보고를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TF 안을 보고 드렸다는 거 그것만 말씀드리고요. 그에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는 거 그리고 시점에 대해서만 이미 보도가 났기 때문에 알려드렸습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님, 이양수 의원이 이른바 전국 안정화 태스크포스 위원장이에요, 국민의힘에. 그런데 지금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야 계획표란 말이에요. 자진해서 물러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가 간과돼 있냐? 지금 수사 부분은 지금 간과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진달래 대선이냐 장미 대선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변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국회가 문제가 아니고 수사기관이 수사다. 이런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양수 국민의힘 국정안정화 TF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국민의힘 대표인 한동훈 대표에게 나름대로 국정 안정화 방안을 크게 봤을 때 플랜 A, 플랜 B 두 개를 지금 제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것이 2월 하야, 4월 대선, 네. 그리고 그 3월 퇴진, 5월 대선. 네. 말씀드린 것처럼 2월 달에 하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 지금 헌법 68조 2항에 보면은 대통령이 고리, 사망, 판결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 달에 물러날 경우에는 60일 이내인 4월 초, 그러니까 네. 진달래가 필 무렵이 되기 때문에 진달래 대선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3월 달에 퇴진할 경우에는 5월 초에 지금 대선이 될 거니까 지난 2017년처럼 이른바 장미 대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다만 그와 같은 것은 현재의 질서 있는 퇴진, 국회에서의 어떤 여야 간의 합의가 될 경우에 이와 같은 어떤 앞으로의 어떤 질서 있는 계획으로서의 어떤 진행이 될 것인데 하나의 가장 큰 변수가 지금에 있어서의 검찰, 경찰, 나아가 공수처 오늘 또 국회를 통과했던 이 특검으로서의 어떤 수사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제 입으로 참 말씀드리기도 힘듭니다만 만약에 체포나 구속이 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또 전국이 요동칠 수가 있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의 안이 지금 4월 내지 5월에 총선이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가장 큰 변수가 윤석열 현 대통령에 대한 이 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국민의힘이 상상하기는 힘든 그 계획에 들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사가 또 다른 향후의 어떤 정치 일정의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전국에 대한 예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이 12월 10일이에요. 12월 10일. 여러분
기억하기도 쉽지 않은 서울의 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오늘로 딱 일주일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전혜연 평론가님. 자, 지금이 12월 10일인데 2월 하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야 한다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2월에 물러나서 4월 대선 또는 3월에 자진하야에서 5월 대선.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이건 우리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자진해서 물러나게 할 테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로 예정된 탄핵안 표결 좀 하지 맙시다. 이런 요청이에요? 뭐예요?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안은 국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부에서 탄핵을 막기 위한 표단속을 위한 잠깐의 꼼수로 해석이 됩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많은 헌법 학자들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국 불안정은 계속될 수 없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에 전국의 대혼란,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국회로 들어와서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는 모습, 이것도 문제였고요. 또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에 우리 증시의 대혼란,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점, 경제의 불안도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군 통수권자가 현재 지금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직무정지를 하지 않으면 이것을 다른 사람이 위임받거나 대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계엄을 발동하기 위해서 어떤 도발을 하는 것 아니냐. 상식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비상계엄이라는 비상식적 행동을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안보상의 불안뿐만 아니라 이런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주도 좀 어떻게 넘겨보자 이런 꼼수를 쓰지 마시고 빨리 탄핵안을 통과시켜서 오히려 정치적 불안정을 해소시키는 것이야말로 질서 있는 수습안이다. 이거 지금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죠. 그 안에 목소리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실 언론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오늘쯤 뭔가 입장을 밝힐 거다.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좀 파다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전국 안정화 태스크포스 위원장 이양수 의원이 일단 잠깐 기자들한테 이런 설명을 한 거예요.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언론들은. 즉 언론이 듣고 싶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청자 여러분,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듣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동훈 대표 사실 엊그제 일요일 날 한덕수 총리가 공동 긴급 담화문 발표한 이후에 지금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모습 잠깐 보였어요.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일에 표결안에 참여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대표님 최고위원 사태로 당직으로 공개 예상된다는 보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당 일각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해야 된다는. 보신 것처럼 기자들이 물밀듯이 한동훈 대표의 출근길에 쫙 밀려드니까 잠깐 밀려서 그냥 잠시 이렇게 몸이 좀 굽혀지는 이 숙여지는 그런 상황까지 빚어졌어요. 뭐 한동훈 대표가 뭐 내심 불쾌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런 상황까지 빚어졌는데 지금 사실 이 셈법, 여야의 셈법은 과연 대선을 박성배 변호사가 언제 치르느냐, 이건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5개의 재판 중에 어쨌든 대법원 확정심 나올 때까지 5개 중에 1개라도 어쨌든 그때까지 좀 시간을 끌어보자 하는 그런 요량이 좀 담겨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여야가 즉각 탄핵과 질서 있는 퇴진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초미의 관심사는 차기 대선이 언제 치러지느냐입니다. 만약 오는 14일 토요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그대로 의결된다면 대선은 전례에 비춰볼 때 내년 5월 중순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예를 들어드리면 2016년 12월 9일에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7일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했습니다. 즉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때로부터 헌법재판소의 결정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대선은 탄핵 심판 결정이 이루어지고 60일 이내인 5월 9일에 치러졌거든요. 요약하자면 탄핵 소추부터 대선까지 151일이 소요됐습니다. 만약 5개월 뒤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현재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확정 판결은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5일에 1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예상을 뒤엎고 상당히 중한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 5개월 뒤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 사이에 2심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 2심과 대법원 모두 각 3개월 이내에 전심 판결 시점으로부터 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훈시 규정이고 다른 사건의 전례에 비춰보더라도 6개월 이내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박주희 변호사님 시청자분들이 혼동스럽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냐면 자 지금의 이 5개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물러나고 5개월 이 시간표는 자 탄핵이 이번 주 토요일 날 만약에 지금 분위기가 막 고조되고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뭐 탄핵이 될 거라고 확정되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오해는 마세요 혹시. 근데 이번 주 토요일 날 탄핵이 14일 날 탄핵안이 이제 가결된다 가정화해 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처럼 과거 8년 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시간표를 흘러보니까 151일 즉 5개월 정도가 걸렸다. 그러니까 14일 날 지금 가정법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14일 날 탄핵안이 만약에 가결된다면 지금 12월 중순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5월 최장 내년 5월 중순에는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시간 계산 헌법상의 어떤 규정 보면 그러면 그 기간이 앞서서 잠깐 얘기 나왔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의 그 어떤 재판이든 대법원 선고 나오기 전에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의 복잡한 셈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사법부가 그 대선 결과를 보고 판결에 뭔가 영향을 받을 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라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지 않냐는데 이런 셈법이 깔려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라는 부분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사실은 속내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이 대선을 좀 늦추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사실은 지난달 11월 15일에 있었거든요. 아까 박성배 변호사님도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공직선거법상 이 범죄는 항소심과 상고심은 3개월 안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법원 판결까지 6개월 안에 나오는 게 사실 법률상 규정에 따르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는 어렵고요. 그게 강제 조항은 아니잖아요. 그죠? 강행 규정은 맞습니다. 강행 규정인데 사실상 법원이 이 강행 규정을 어기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원래 원칙으로는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사실 안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조기 대선을 늦추는 시점을 최대한 늦춰서 혹시라도 모를 수 있는 이 대법원 선고를 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 탄핵을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번 주 토요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가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는 바로 그날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이 탄핵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90일 이내 했거든요. 사실은 법원의 규정은 180일 이내로 되어 있지만 워낙 국정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사안을 가장 집중적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볼 거기 때문에 이 180일보다 훨씬 더 빠른 시일 내에 사실은 결정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대선을 빠르게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당과 야당이 지금 굉장한 수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내놓은 물론 확정안은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방안은 앞서 말씀드렸죠. 윤석열 대통령 앞에 놓인 3가지 갈래 중에 보세요. 뭐가 있냐? 탄핵, 구속. 자, 물론 이 표현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현실은 지금 수사의 칼날이 검경 공수처까지 향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쨌든 구속 여부가 지금 선택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선택지. 윤석열 대통령 앞에 놓인 선택지는 3갈래예요. 자, 탄핵. 이번 주 토요일 날 예정될 이 두 번째 탄핵안 그 탄핵.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이 오늘 내놓은 하야, 그리고 세 번째 수사 결과에 따른 구속, 그 세 가지 갈래가 있는 거. 근데 보세요. 오늘 내놓은 건, 국민의힘 내놓은 건 하야예요. 하야에 방점 맞춘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는 뭐가 빠져있냐, 어떤 가정이 빠져있냐. 이번 주 토요일 탄핵, 그리고 검경 공수처의 수사에 따른 구속 여부, 이게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국민의힘 내에서는 흘러가고 있어요. 당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오늘 나왔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얘기 쭉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은 결자 해지의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하면 제일 좋겠지만 아마 그 정도의 배짱은 없을 거라 보고 저는 적시 하야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고 탄핵보다 더 강한 저는 해결책이라 그리 봅니다. 조기 퇴진이라는 것은 좀 더 적시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2달은 좀 너무 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이번 주 중에 만약에 퇴진하지 않게 되면은 토요일 날 저는 어쨌든 탄핵의 방식으로라도 정국 정지를 시켜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토요일 탄핵안 표결에 네. 이제 참여하겠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글쎄, 그거는 이제 당론화 시키는 것보다는 이제 자유투표에 맡기는 것이 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전 반대합니다. 뭐 한동훈 대표의 뜻이 뭐 조기 하야를 담아내겠다, 뭐 그래서 오늘 중으로 발표하겠다, 뭐 내일 발표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조기 하야 반대합니다. 이후에 조경태 의원님은 대통령이 즉시 하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좀 의견이 모이셨을까요? 저희 중진들 중에서 즉시 하야를 이야기하신 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생각의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은 조금은 좀 인식이 좀 더 안이하다라는 느낌. 좀 이 전국 이 사태를 보는 시각이 조금은 국민들이 보는 시각하고 좀 차이가 좀 많다. 온도 차가 너무 크다, 이런 생각합니다. 글쎄요, 나경원 의원은 조경태 의원을 중진으로 생각 안 하는가요? 지금 중진들 중에는 하야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봐야 돼? 애써 무시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당 내에 여러 가지 일단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뭐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할 만큼 사실상 단일한 목소리로 지금 내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 어떻게 보면 다원적 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요. 다만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닌가. 지금 저런 식으로 해서 내부적인 그 노선 투쟁이라고 보일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아닌가. 개별 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의견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비상상태에서 당이 각자의 어떤 중진이라고 해서 각각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국정안정 TF가 나름대로 플랜 A, B를 지금 보고를 하고 있고 네. 그에 대해서 지금 의원총회를 통해서 어떤 안을 만들어내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의원들이 각자의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의사표시는 조금 진중하게 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 외부적으로 드러난 의견을 봤을 때는 한마디로 즉각적인 어떤 그 탄핵 내지는 즉각적인 하야 이런 부분을 그 의견을 말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지금 만약에 그 즉각적인 그 탄핵이나 즉각적인 어떤 하야를 할 경우에는 추후에 어떤 정권 그 우리 국정 안정화 프로그램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상당히 많은 다수의 중진들 특히 지난 2016년, 17년 속에서 탄핵을 온몸으로 겪었던 중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의 어떤 쓰라린 경험에 비춰봤을 때 그런 식으로 가서는 너무나 곤란하다라는 의견이 다수는 분명합니다. 다만 여전히 지금 현재의 어떤 그 들끓고 있는 민심을 최대한 받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이 전부 다 쓸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의 의견을 좀 더 빨리 받아내는 그 절차가 필요하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만 그 목소리는 오늘 내일 있을 그 국민의힘의 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의 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그 목소리를 담궈내기 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국민의힘의 집권 여당으로서의 어떤 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경태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주하고는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는 대목이 여러분 혹시 느끼셨어요? 뭐냐? 아까 기자들이 그랬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 날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랬더니 그걸 당론화시키기보다는 조경태 의원이 그런 말을 해요. 아까 들으셨죠? 당론화시키는 것보다는 자유투표에 맡기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당론 얘기만 나왔잖아요. 당론은 일단 반대다 했는데 지금 자유투표란 얘기 나와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초선들도 이런 목소리를 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초재선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적극 표결에 참가해서 적극 찬성할 생각이고 뿐만 아니라 저희 국민의힘의 동료 의원들에게도 적극 참여와 적극적인 표결 찬성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진 선배님들의 의견은 중진 선배님들의 의견이신 거고 그것이 초재선의 모든 의견을 압도하는 건 아니고 또한 표결은 저희가 참여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다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마치 당론처럼 표결에 불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사실 앞서 배현진 의원은 이제 지금 재선 의원입니다. 배현진 의원은 SNS에 이번 주 토요일에 표결에 참여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긴 했어요. 근데 박주희 변호사님, 지금 중진들의 의견은 중진들의 의견이고 초재선 의원들의 의견은 따로 있다. 근데 표결에 참여하겠다. 근데 찬성이라는 말은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묘한 뉘앙스 분위기가 좀 감지되는데 일단 어떨까요? 일단 국민의힘은 사실 지난주까지는 당론이라는 게 있었죠. 탄핵에 반대한다는 게 당론이었는데 이제는 뭐 오늘만 봐도 계속 점점 이제 좀 자중질환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사실 지난 표결에 보였던 이 국민의힘의 태도 때문인데요. 그때 아예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사실 안철수 의원 빼고 그리고 나중에 들어갔던 김혜지 의원 빼고 다시 표결에 불참하는 모습으로 반대를 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했고요. 실망을 넘어서 이제 분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더구나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구속영장 청구서에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냐면 윤 대통령과 공모해서 내란죄를 법죄를 저질렀다라는데 네. 그 지금 구속영장 청구만으로는 아직 유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 앞으로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되는 대통령을 옹호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을 버리고 대통령을 탁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표결에 참여하겠다. 그리고 적어도 이거 찬성을 하겠다라는 의사들이 점점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지금 분위기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왼쪽에 탄핵 찬성표 예고를 보세요. 안철수 의원은 이미 지난번에도 탄핵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이제 언론 보도 본인도 그렇게 뉘앙스로 얘기했고 그리고 김예지 의원 지난번에도 이 탄핵안에 이 표결은 참석했죠. 혼란 막는 건 탄핵 부결만 있지 않다. 뭔가 뉘앙스가 찬성 쪽이죠. 김상욱 의원은 아예 오늘 지난번 때는 울면서 투표는 참여했지만 당에 소속된 몸이기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했는데 오늘 얘기에서는 아예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어요. 그럼 일단 3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여기 말고도 만약 자유투표가 된다면 지금 어찌 될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자유투표에 돌입하게 된다면 국민의힘 의석수가 102석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 108석입니다. 108석으로 알고 네. 있는데 그중에서 10표 적어도 20표 정도까지도 찬성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오늘 통과된 상설 특검 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찬성한 것으로 보여져서 네. 자유투표로 가게 되면 사실 탄핵 가결 가능성이 급속도로 높아지게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여권 원로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장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후배 의원 30명에게 문자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 요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동참하라는 호소인데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통령이 내란죄로 입건된 상황에서 탄핵으로 가는 길이 외통수로 보인다. 즉 패배를 막을 수 없는 수로 보인다. 다음 탄핵안이 올라오면 당 차원의 대국민 사죄와 함께 헌법 정신에 맞게 투표하는 것이 유일한 전공법으로 보인다. 즉 투표하라는 호소입니다. 네. 정의화 전 의장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지난 표결에 불참했던 건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생각과 의견을 모으려다 불참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번에 다시 상정되면 네. 헌법 정신에 따라 투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혹시 그 속보 내용이 있어요? 오늘 상설 특검에 찬성표가 200 몇 명 나왔는데 그거 한번 수치만 알려줘. 수치만. 나중에 그 기사 보고 알려줘. 왜냐하면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게 물론 이 상설 특검에 찬성한 인원의 그 이탈표가 최진영 변호사님 네네. 이번 주 토요일 날 물론 아직 발의가 된 건 아니에요. 오늘까지는 정기국회 회기니까 오늘 발의할 수는 없고 내일 이제 새로운 회기 임시국회 회기가 있으니까 내일 발의한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야당이. 그러면 내일 발의가 되면 아마 목요일 날 본회의 보고해서 지난주와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토요일 날 표결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상설 특검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거기에 찬성이 200명이 훨씬 넘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야당이 모든 민주당 170석 포함해서 192석에 야당이 똘똘 뭉쳤을 때 근데 오늘 200석이 넘었다는 거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상설 특검에 찬성하는 이른바 야당 입장에서 보면 소신표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탈표란 말이에요.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건 그렇다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예정돼 있을 탄핵안 표결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유투표라고 간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오늘 그 윤 대통령에 대한 상설 특검에 찬성하는 표가 210표입니다. 네. 그러면은 범야권 192표를 빼면은 여권에서 이탈표가 18표가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그것은 지난번 그 10월 4일 날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청을 했을 때에 구체적으로 참석해서 해제를 해야 된다라고 찬성을 했던 국민의힘 투표 18석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 딱 일치하네요. 네, 공교롭게도 딱 일치합니다. 네.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뭐 그 상설 특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이 바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찬성으로 100%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 그 취지는 그대로 일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18표 이번에 상설 특검에 찬성했던 18표 이탈표가 다는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8표 이상만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은 탄핵에 찬성하는 쪽으로 가담을 한다고 하면은 이번 주말에 있을 그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본회의 그 찬핵에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국민의힘 내의 이른바 정권 안정화 TF에서의 안을 당론으로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안철수 국민의힘 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 대통령의 퇴진에 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찬성한다고 네.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있었던 이 TF의 플랜 1, 플랜 2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 당론으로서 이번 그 주말에 있을 탄핵안에 대한 반대할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만 이번 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18명의 어떤 그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자유투표로 나가서 찬성할 가능성이 저 또한 상당 부분 높다라고 예측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숫자 보세요. 찬성표만 보세요, 여러분. 찬성이 210명이에요. 그러면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170석이에요. 거기에 조국혁신당 등등 다른 야당을 다 합치면 만약에 똘똘 뭉쳐서 다 저 상설 특검안에 찬성했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야당에서는 192석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210명이 나오려면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처럼 18이 더해져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 어디서 왔겠어요? 단순 계산해봐도 국민의힘에서 왔겠다고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이 오늘 상설 특검안 찬성 결과를 받아보고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에서 이걸 얘기해 볼게요. 박성배 변호사님, 앞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앞에 놓인 선택지 세 갈래 중에 일단 탄핵안이 이번 주 안에 이제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서 아까 얘기해 봤어요. 우리 박주희 변호사님 다 설명해 주셨어요. 뭐 헌재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얘기해 보면 쭉쭉쭉 얼마 걸렸다 했는데, 자, 하야는 국민의힘이 일단 가정하고 제일 바라는 시나리오예요. 지금 탄핵이란 국면을 맞이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한 가지 갈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그런데 지금 벌써 구속보다도 구속 전 단계 지금 경찰이 긴급 체포할 가능성도 막 내비치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긴급 체포,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상 초유로 긴급 체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박성 변호사님.
저는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서 긴급체포를 주장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긴급체포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 이유가 네. 긴급체포는 중범죄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해서 도주의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행할 수 있습니다만 대전제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사전에 발부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법원의 체포영장을 사전에 발부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볼 것인가? 상당히 의문입니다. 긴급체포를 통해서 그 이후 진행되는 피의자 신문이나 수사 절차, 위헌성 시비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기각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발부되든 기각되든 한 템포는 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 이유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다소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진해서 검찰에 출석하는 상황이라 검찰 입장에서도 부득이 긴급 체포하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봐야 하는데 영장이 발부되든 기각되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만으로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가 이루어진다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현장수사관, 각종 물적, 인적 조사가 이어지고 압수를 통해서 확보했던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 적어도 이번 주 말, 다음 주 초경에 신병 확보에 나설 수는 있을지언정 아직까지는 다소 이른 감이 있고 만약 긴급 체포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통령 경호처가 순순히 응하겠습니까? 만약 체포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영장 없는 체포라는 이유로 강력하게 저항할 가능성이 높고 정석대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에 나서야 그때 경호처가 반발하더라도 국민의 여론과 정치권의 뒷받침에 따라서 비로소 신병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무리하게 긴급 체포에 나서야 할 필요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 보세요. 자, 요거 먼저 전현 평관 얘기 듣고 우리 너무 전현 평관 질문 안 드렸으니까 지금 듣고 최진영 변호사님 들어볼게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했어요. 전현 평론가님. 그 배경 이유는 어떻게 보시고 이게 혹시 물론 이제 영장 심사를 포기했다고 우리 아까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걸 영장 전담 판사가 영장 심사 포기했으니까 다 인정하네라고 발부한다 그 직결된다고 볼 수 없겠지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마치 박정희 정부 때 차지철이다 이런 비유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비뚤어진 충성심, 나의 이른바 인사권자한테만 잘 보이면 된다라고 해서 국민을 전혀 무시하고 무소불위 권한을 남용했던 그 인물의 비유한 이유가 있는데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모습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이런 자살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 오히려 시간을 끌면서 증거인멸을 하려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지금 언론을 보니까요. 핸드폰을 교체했다라고 합니다. 네네. 휴대전화를. 아마 표면상의 이유는 액정이 깨졌기 때문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보니까 우리가 왜 좀 보안이 그래도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여기서 탈퇴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그냥 밝혀도 될 것 같아요. 텔레그램 밝혀도 될 것 같아요. 텔레그램 탈퇴했다고 네네. 하니까 전 지금 네.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그동안 김용현 전 장관이 한 발언을 보면 중과부적 마치 이 친이 구테타와 같은 이 계엄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적은 수로 많은 적을 상대하지 못했다. 즉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고요. 마치 또 계엄이 정의로운 길인 것처럼 발언하는 것도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즉 본인이 정말 반성하고 지금 보이는 태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증거인멸을 하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자칫하면 꼬리 자르기를 하거나 아니면 나는 몰랐다는 식으로 윗선을 떠밀려는 발뺌하는 여러 수를 계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네네. 네. 말씀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체포 얘기가 나오는 것이 너무 섣부르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사실 자체가 사실 저는 너무 초현실적인 것 같아가지고 언론이 어떤 그 보도를 할 때도 조금 더 좀 주의를 해서 보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비 변호사님이 너무 정확하게 잘 말씀하셨고요.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긴급 체포할 요건 자체가 되게 어렵고 사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대통령 경호법에 따를 때에 대통령 경호란 것은 경호 대상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모든 안전 활동이라고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대통령 경호실에서는 무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려고 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를 사용해야 될 그런 문제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야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긴급 체포할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을 시도조차 하기가 어려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전히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헌법 절차에 따라서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네. 탄핵 절차로 나아갔을 때는 그와 같은 부분들도 가능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2016년, 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3월 10일 탄핵이 있은 이후에 수사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구속을 했습니다. 결국 현직 대통령인 상태에서 긴급 체포나 아니면 영장에 대한 체포란 얘기하는 것 사실 자체가 아직은 상당히 섭부르다. 네. 나아가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것은 오늘 그 김영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네. 검찰이 이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영장 기재 범죄 사실이 하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네. 또 하나는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는 그 검찰이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따라서 이 내란죄에 대해서 그 수사권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얘기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가 되는 것이죠. 그 별건 수사에 있어서 검찰이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첫 번째 수사 어떤 사법적 판단이 나온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고 검찰은 말씀 중에 죄송해요. 검찰은 직권남용과 내란죄는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자신들은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이번에 법원 판단이 나온다는 점에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한 아, 것이고 네네. 그래서 법원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내란죄에 있어서의 그 수사권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네. 나아가 지금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내란죄 성립 요건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내란죄가 성립되고 한마디로 내란죄에 소명이 된다고 판단할 것인지 네. 아니면은 내란죄의 고의로서의 어떤 국토 참전,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가 다툼이 되고 폭동인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기 때문에 내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해서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결국 내란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있을 그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의 인용 내지 기각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수사의 정당성, 나아가 내란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앞으로 사법부의 판단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번 오늘의 어떤 사법부의 판단이 중요하다. 네. 그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박주희 변호사님. 사실 초미의 관심은 앞서 여러 가지 이제 세 가지 갈래길 계속 말씀드립니다. 탄핵안은 야당 등이 주도해요. 야당이 주도하는 거 이번 토요일 날로 아마 예정될 것 같아요. 지난주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하야는 국민의힘이 내심 바라는 방식이고 그런데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담한 심정으로 여기에 관심이 있을 것.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수사. 지금 일각에서는요. 물론 이제 그래서 야당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구속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탄핵밖에 없다. 왜? 구속되면 일각에서는 박주희 변호사님 옥중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옥중 결제, 즉 옥중 정치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등으로 물론 재판은 계속 내란죄 관련 재판은 이어지겠지만 내란죄 관련으로 구속이 돼서 이 수감되면 거기서 옥중 정치를 할 수 있다 없다로 나뉘어요? 아니면 일치된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실 그 형사소추가 된다라고 해서 내란죄 같은 경우는 형사소추의 불체포 특권이 예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란죄로 형사소추가 될 수가 있고 재판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탄핵으로 인용이 되지 않는 이상 사실은 대통령의 자격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현실적으로 옥중에서 결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선으로 후퇴해가지고 총리를 통해서 대신 이게 대행하도록 하는 것도 사실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정당성이 받아들여질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 구속이 되었고 수사를 받는다라는 거는 범죄 혐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범죄 혐의가 있는 대통령이 과연 정치를 하고 국정을 논의를 하는 게 과연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과연 옳은 것인가? 이 부분을 네.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여 주실 것인가? 그 부분은 사실은 별개의 문제인 거죠. 네.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갔다가 올게요, 최진경 변호사님. 박성배 변호사님. 근데 오늘 이제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물론 박주희 변호사님은 그 상황에서는 탄핵으로 대통령의 자리에서 파면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옥중 정치, 예를 들어서 뭐 군통수권도 행사할 거 할 수 있겠다라고 그런 가능성을 제기하셨지만 오늘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법조계 의견이 분분한 것 중에 뭐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체포, 더 나아가서 구속이 되면 이 상황이 대통령의 이른바 권위나 사고, 그중에 사고 상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된다. 그러니까 군통수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의견도 나온다는 거예요. 혹시 이쪽 의견도 있을까요? 대통령이 고리되거나 사고인 경우에 이 권한대행자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일컫는 고리는 사망, 탄핵으로 인한 파면, 사임 등을 일컫고 사고는 신병, 즉 병으로 알아눕거나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경우를 일컫습니다. 대통령이 현직, 재직 중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 부분은 사고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를 상정하고 헌법학자들도 논의한 적이 없다 보니 논란이 그래서 그 충분한데 조항이 없군요. 구속이란 조항이 없군요. 예, 그 논의 자체 올려진 바가 없어서 그러네요. 혼란이 있는데 그래서 사상 초유란 말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예, 예. 네. 구속된 경우에 물론 옥중에서도 관련 결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임과 동시에 국가의 원수입니다. 한시라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고 옥중 결재를 하게 되면 그때 국무위원들이 접견을 하러 가서 일일이 사안을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안은 사실 신병, 즉 아파서 알아눕는 상태, 입원해 있는 상태와 유사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사고로 해석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다면 결국 권한대행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해야 하고 현재 수사 진행 상황상 국무총리 일신에도 신병상 불상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결국 정부조직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그 순서에 따라 권한대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듣고 올게요, 최진경 변호사님. 그래서 야당에서는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이 도발이라도 하면 어떡하냐, 군통수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행사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게 국방부 대변인한테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때 국방부 대변인이 군통수권 관련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자, 그 얘기 같이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군 통수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대통령께 있습니다. 내란 수계 피의자가 국군 통수권을 가져도 되나요? 가져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물으시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습니다, 권한이. 법적으로 전시 상황이 발생하면 계엄을 선포하는 권한이 그럼 지금 누구한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법 조문을 다 아실 텐데요. 뭐 그것이 뭐 누가 선포 권한이 지금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들으신 것처럼, 그리고 보신 것처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상당히 곤혹스러워요. 왜? 기자들이 모르고 물어보는 건 아닐 거라면. 근데 지금 내란 혐의의 그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군통수권을 행사하는 게 맞냐는 취지로 계속 물어보니까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곤혹스러우니까 그걸 저한테 지금 설명을 물어보시는 거 하라는 얘기, 뭐 지금 약간 지금 신경도 오갔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현재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고 헌법이 법치주의고 헌법상 기소를 했다 하더라도 무죄 추정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4년 동안 다 임기를 채우고 네. 기소되고 1, 2심 유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다 채운 것이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1심, 2심에서 특히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네. 지금 그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당대표로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치 현실의 측면, 그리고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에 따를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인 것은 맞습니다. 저 또한 대통령을 찍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으로서는 지지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법조인으로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해하고 들으신다고 한다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무죄 추정 원칙이 있기 때문에 설령 구속이 됐다 하더라도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사고로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란 것은 형사 판결에 의해서 유죄가 확정된 케이스 그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했을 때 고리가 됐다라고 헌법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이 된 케이스를 사고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과연 논란이 있는 사람을 스스로 본인 의사와 어떤 그 관계없이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탄핵만이 답이다라는 것이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탄핵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직무가 정지가 되고 결국 헌법에 의해 가지고 직무 대행 체제로 가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지만 구속이 된다고 해서 당연히 직무가 정지되느냐? 오히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 가지고 여전히 난 대통령 측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영장이 발부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있을 이 탄핵과 관련되는 결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것이죠. 말씀 중에 전현 평론가님의 장탄식이 좀 잠깐 들렸어요. 지금 뭐 어쨌든 전현 평론가님은 이제 야당 또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하셨으니까 지금 그런 답답한 마음을 좀 토로하신 것 같아요. 장탄식이 좀 흘러나오는데 요 얘기 듣고 전현 평론가님 얘기 잠깐 올게요. 좀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오늘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12월 10일이에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또 이 예산안 법정 시한 처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도 오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따라붙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국면에서 엊그제 일요일 날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한한 긴급 담화를 발표했잖아요. 근데 그 공동전선을 무너뜨리려는 거 아니라는 어떤 뭐 여당의 해석도 있습니다만 지금 탄핵까지 추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이 매우 엄정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불안이 크고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내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총리님,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해서 경찰 조사 얘기 나왔는데 조사 참석하실 건가요? 민주당에서 탄핵 추진한다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이재명 대표에게 연락 받으셨을까요? 기자들의 저 질문 메아리가 없이 그냥 질문만 횡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가운데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헌정사상 초유란 말 좀 지금 국민에서 너무 많이 나와요. 헌정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에게 법무부가 출국 금지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뭔가 깜짝스러운 놀랄만한 얘기가 들렸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가 들리는 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군인권센터가 자료를 배포했는데 그 주장에 따르면 오전 10시경에 공군 1호기 즉 대통령 전용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을 확인했다. 도착지는 알 수 없고 대통령 등 탑승자 확인도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게 임태훈 소장이 들고 있는 게 저게 공군 전용기 모습 맞아요? 대통령 전용기? 예, 그렇습니다. 이 출국 금지된 상황이다 보니 현 시국에서 대통령 전용기가 이륙한다? 윤 대통령이 해외로 도피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대통령 경호처가 나서서 해명을 하기 시작했는데 공군 1호기 비행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성능 점검 차원이었고 윤 대통령은 탑승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군인권센터가 추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대통령이 입건된 상태에서 대통령 전용기가 통상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시운전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국면에서 글쎄요, 여러분 그 민심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뭐 탄핵의 방향이 옳고
그리고 판단을 일단 차치할게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현실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탄핵 찬성하는 분들 집회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는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의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 탄핵안에 대해서는 옳고 그르다는 판단 차치하고 일단 요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냐면 박선배 변호사 한 번 더 할게요. 지금 여당 의원들 중에 민심 어떤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약간 뭔가 설화에 가까운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어제 국민의힘이 사무총장 명의의 공문을 내고 시국 관련 행동 수칙을 공표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언행, 과도한 음주 등 품위 손상 행위, 불필요한 공개 활동이나 사적 모임, SNS 글 게시, 당협위원장과 선출직 공직자 등의 해외 출장 등을 자제하라는 내용인데 이게 왜 나온 거예요, 갑자기? 윤상현 의원의 지난 주말 유튜브 채널에서의 발언이 그 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윤상현 의원이 탄핵 소추안에 당론으로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이후에 김재섭 의원이 형,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소연을 하자 자신이 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앞장서서 반대했다. 그때 욕 많이 먹었지만 그런데 1년 후에는 의리 있어 좋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무소속으로 가도 다 찍어줬다면서 김재섭 의원을 진정시켰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공개되자 많은 비판 여론이 일었고 서울 도봉구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는 수십 명의 시민들이 찾아와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뭐 김재섭 의원도 이 뭔가 불쾌감과 불편한 심기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요 얘기 해볼게요. 일단 전현 평론가님한테 먼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이런 상황은 뭐 어때요? 뭐 윤상현 의원 등 그리고 뭐 며칠 됐습니다만 그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에 홍준표 시장은 글쎄요. 그걸 본인은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걸 해프닝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는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사실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책임이 크지만 이런 사태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여당에서도 지금은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반성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윤상현 의원의 발언을 들으면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고 특히 국민들의 이 분노하고 상처 입은 마음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국민들이 분노한다고 해도 몇 년이면 다 잊어먹을 거다. 따라서 지금 당론에 따라서 혹은 우리 지지층이 보기에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하면 다시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는 게 맞다. 그래서 초선인 국회의원도 그렇게 해라라고 네. 마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게 과연 중진 의원으로서 할 말인지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할 말인지 참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에 대한 분노 여론도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언론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과거 국민을 동물에 비유한 영화 대사가 있었죠. 개돼지로 보느냐라는 영화 대사가 다시 회자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은 오직 무시하고 오직 본인의 기득권만 지키려는 생각을 하냐라는 분노가 반영된 말로 해석이 됩니다. 네. 관심은 이제 오늘이 12월 10일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라서 여러분 뭐 언론 보도 통해 접하셨겠지만 오늘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추가로 발의될 수가 없어요. 이 법률상. 그럼 오늘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고 내일 12월 11일 새롭게 임시국회를 민주당이 소집 요청 이미 했어요. 법률상 사흘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요청해놨고 내일부터 새로운 회기예요. 그래서 내일 새로운 탄핵안을 새롭게 발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요일쯤 본회의 보고해서 지난주와 같은 패턴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 관심은 자 박성배 변호사님 앞서 뭐 SNS에 배현진 의원도 이번 주 탄핵안 표결에는 참석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제 관심은 이렇게 되면 지난주와는 다른 모습은 지난주는 탄핵안 표결 집단 퇴장했잖아요. 안철수 의원 등등등 한 3명 정도만 남기고 어떻게 다 들어와서 그러면 반대표를 던지겠다, 자유투표 하겠다. 아직은 뭐 정해진 게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그 분위기는. 그렇지만 사실 국회의원의 표결은 모두 다 기명 표결입니다만 탄핵소추 의결에 관해서만큼은 무기명입니다. 즉 누가 찬성을 했는지 반대했는지 그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비밀 투표에 붙여져 있고 만약 자유 투표로 가게 된다면 당론에 따라 집단으로 퇴장하지 않는 한 가결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이미 공언을 통해서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사안은 애초에 비상계엄 사태가 불거진 직후부터 탄핵소추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예견되는 상황이었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즉 수사가 진행될수록 구체적인 정황은 더 나오기 마련입니다. 탄핵소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 여론은 시간이 갈수록 더 비등하게 될 텐데 일단 국민의 위임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그 국민의 위임을 거스를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자유투표임을 전제로 하고 나아가서 당론으로 집단 퇴장하지 않는 한 아마 14일 표결에는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가결 가능성, 즉 국민의힘의 찬성 투표수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요 얘기 전혜연 평론가님 불쾌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쭤볼게요. 이제 여당에서 아마 주로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야당이 탄핵의 속도를 내고 이른바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데에는 앞서 잠깐 우리가 초반에 그 얘기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대선을 치르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 대통령 당선 이 시나리오를 뭔가 완성해야 된다는 어떤 조바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과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정책으로 무책임하고 또 굉장히 부적절한 의견 표명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문제라든가 재판 과정은 사법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고요. 특히 참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문제이지 지금 국민의힘에서 왈가불가할 사안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지금같이 국가적 대혼란이 일으킨 것은 바로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점을 본질적인 면을 흐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얼마 전까지 지도부 회의할 때 뒤편에 이게 우리가 이제 백드롭이라고 하는데요. 네. 경제와 민생을 살린다는 식으로 적혀 있었죠. 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와 민생을 살리겠습니까? 네. 보수가 매일 중요시하는 안보 지금 최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들 줄줄이 소환돼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윗선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뒤숭숭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과 국가를 바라보십시오. 본인들의 기득권이라든가 당파적인 것, 특히 친한이네 친윤이네 하는 집안 싸움 이제 그만두시고 국민과 당을 위해서 당이 아니죠.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탄핵 표결에 참여해서 탄핵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즉시 정시해서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변호사님께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지난주 탄핵안 표결 국면에서 여당 의원들 누구라고 실명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재명 대표 대통령 당선 헌납할 것이냐? 탄핵안 표결의 어떤 반대 당론을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국민의힘에서는 물론 사법부 불신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미국의 사례에서 트럼프 당선이 되니까 검찰이 아예 기소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선이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나오면 이후에 뭔가 사법부가 뭔가 용기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 어떤 그런 우려가 깔려 있는 거예요.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의 이와 같은 그 질서 있는 퇴진 논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탄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없었으면 과연 이와 같은 사태도 사실은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합리적인 얘기, 우리가 예측이 아닐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저도 전혜연 평론가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네. 지금 헌법이 있기 때문에 헌정 질서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탄핵으로 가야 된다. 그건 헌법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여전히 반대하거나 꺼려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이 어떤 식으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자, 내일로 예정된 야당의 탄핵안 발의 이후의 모습도 뉴스파이터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